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것은 사실 제가 가장 최근 영상에서 증시 폭락, 증시 하락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현재 꽤나 급등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역사상 최대치 부근까지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채권 시장에 버티기가 힘들다. 특히나 금융권에서, 심지어 올해 3분기에 이제 미국의 은행들에서 뱅크런 그리고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굉장히 재빠르게 좀 반응을 해서 그 위기는 봉합되긴 했지만, 사실 그 위기가 발생되었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 채권이 급락하게 되면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평가 이익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기 금리가 재차 급등한다면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유동성 지원이라던가 대출 혹은 은행을 상대로 한 금리를 0.5%나 인하해 주는 등의 선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증시 폭락에 대비할 때다. 역대급 위기 반드시 주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스닥 인버스, 곱버스 상품에 좀 매수를 했고요. 현재는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충분히 대비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증시에 대한 하락 혹은 증시 폭락에 대해 대비한다고 해서 제 모든 자산을 수제다 넣는다거나 혹은 제 모든 자산을 현금화 시켜 놓는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는 상태에 당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될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모르고 당한다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거죠. 존나게 버틴다, 존버한다, 이런 식으로 자산이 슬금슬금 혹은 팍팍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르고 당한 것과 알고 대응하는 것에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매 하락기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로 10%, 20% 이상 하락하는 기간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았었고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그 이유도 알고 있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특히나 이 하락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이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2차 전지, 특히나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도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 3,800억에서 올해 5,600억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한 38.1조 원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정도의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고평가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다만 조금 더 문제인 것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괜찮은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자 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와서 그 부채를 통해서 재고자산을 쌓아놓는 형태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으로 인한 현금 활동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적자가 계속 커져요. 적자가 계속 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렇게 적자가 커지냐, 그도 그럴 것이, 이걸 보면 되겠죠. 자, 재무 활동으로 의 현금 흐름 보시면 엄청나요. 네, 재무 활동으로 버는 게 영업 활동으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러긴, 차익파니까 그렇지.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겁니다.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므로써 이에 따른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빚을 내는 거니까 당장에는 내 잔고에 찍힌 현금이 많아지겠죠. 우리도 대출 받을 때 그 대출금이 우리 통장 혹은 우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쓰기 때문에 당장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은
고금리 시대예요. 특히나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죠.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고금리 시대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조금씩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이자액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특히나 현금 흐름조차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조차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이 매출 채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출 채권을 받는 거예요. 특히나 재고자산을 막대하게 쌓아둠으로써 재고자산으로 나오는 현가 이익까지도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고평가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혹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영업으로 인한 현금 활동 흐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입한 것을 고스란히 까먹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 이자는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일 간의 소재업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시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양 이런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고 LNF는 얼마 전에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실적이 90% 이상 폭락하면서 성장주라고는 보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니까 에코프로 BM을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코스닥의 총 상위주, 시가총액 상위주의 대부분이 2차 전지주예요. 2차 전지주들이 만약에 위험하게 될 경우, 하락을 거듭하게 될 경우 결국 제가 투자한 고버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도 아니에요. 거의 최근에도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기사를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기사 같은 거 보여드리면, 자, 상반기 리튬 생산량, 상반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비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생산량이 43% 증가했어요. 문제는, 저 주목할 점은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극도로 약화되거나 혹은 아예 사라졌어요. 전기차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생산량이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중국 시장의 전기차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로는 수출이죠, 수출. 수출이 유럽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시아라던가 인도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에서도 혹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출에 대한 비중이 꽤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현금 흐름도 아니에요.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에 대해서 특히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좀 상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그런 러브콜을 이미 중국 기업들이 받고 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BMW라던가 독일의 3사 혹은 한국 기업조차 한국 기업 배터리 기업들이 즐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조차 중국의 LFP 배터리를 상용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꽤나 주목할 부분은 있겠다. LNF 같은 경우도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95% 감소했어요. 성장주 맞나요? 95% 감소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시가총액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률, 실적에 대한 성장 잠재력, 지금 당장의 실적을 봤을 때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2차 전지가 하락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해서 제 계좌에 손실 보는 경우는 없고요. 하락한다고 해서 계좌에 제 이득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물론 고퍼스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의 증시에 대해서 변동성이라던가 증시 하락 가능성을 꽤나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퍼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기업들, 다른 쪽도 하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연관이 없음에도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그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광풍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꽤나 좀 시끄러운 일들, 특히나 악플 이런 것들이 달릴 것이라면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말씀을 드림으로써 좀 리스크 해지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찝어드릴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박살났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도 박살났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자,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이죠. CATL 2분기 순이익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60% 이상 급증했어요. 에코프로 혹은
LNF가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중국 기업들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더 큰 수익, 훨씬 더 천연 잠재력, 수직 계열화, 리튬 광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스미토모 금속광산도 시가총액이 12조 6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12조 6천억입니다. 이미 영업이익 기준으로,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일본의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 배터리 양극재 기업의 시가총액이 12조 6천억이지만 대한민국 기업은 어떻죠? 대한민국 대표 양극재 기업은 단기순이익이 스미토모 강산보다 4분의 1도 안 되지만 시가총액은 오히려 3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나 여전히 현금 흐름이 나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있겠다. 물론 이런 광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광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꽤나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그 대응에 대해서 천차만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거는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ESS 시장이 개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ESS 시장이 개화한다는 것은 배터리 시장에 안 좋을 게 없겠죠. 특히나 배터리 시장에서도 ESS 시장을 꽤나 주목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람과는 다르게 ESS의 대표적인 대부분의 배터리는 대한민국 3원계가 아니라 LFP 배터리가 쓰입니다.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 ESS의 특성상 굉장히 대용량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지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3원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LFP는 어떻죠? 화재 위험 별로 없죠. 어차피 대규모, 대단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은 3원계가 더 뛰어나다고 하겠지만 효율성보다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ESS의 대부분은 LFP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잔뜩 껴있는 상황에서 현실은 그와 다를 경우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역시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대한민국 증권사 그리고 외국 증권사의 그런 목표가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별로 없지만, 일단 대한민국 증권사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목표가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간 20조 원대에서 30조 원대까지 좀 골고루 퍼져 있는데, 반면에 외국 증권사, JP모건이라던가 이런 증권사들의 그런 목표가를 보면 사실 한 15조? 네, 15조 정도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의 주가보다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나간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대한민국 증권사가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 혹은 홀딩 쪽으로 낮추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30조 원 이하로 낮추면서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외국 증권사는 이게 20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미토모 금속 광산과 비교했을 때에도 영업이익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시가총액이 약간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스미토모 금속 광산의 그런 시가총액까지는 내려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미토모 금속 광산은 에코프로 BM처럼 순수하게 양극재만을 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것들 따지더라도 지금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더라고 외국계 증권사도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정말로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계 혹은 대한민국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곧버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증시에 대한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주식 비중을 극도로 줄인다거나 현금 비중을 100% 가져간다거나 혹은 숏에 모든 비중을 채운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상승하면 제 계좌 평가도 상승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곧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ARK ETF의 숏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채 숏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저도 어느 정도 해지를 한 상태에서 꽤나 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사이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런 증시에 대한 변동성, 증시 하락에 대한 가능성, 특히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